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그래도 시장이 오전에 짧은 조정을 거치고 오후에는 원웨이로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해주며 종가 고가 마감을 연출했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개파락 출발 이후에 반짝 반등 주다가 계단식 하락을 보이는 바람에 시장이 상당히 대응하기가 난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모든 종목군들이 크게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 약간의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이런 장세 속에서는 사실 시장의 주도주, 시장의 수급주, 시장을 강하게 리딩하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은 하나도 재미없는 흐름이 오늘 하루 종일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도 정확히 회원님들한테 10시에 딱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10시 구간에 오늘 시장 하루 종일 재미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로봇주, 휴림 로봇과 우림 PTS 정도만 흐름에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지, 아예 시장 재미없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망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장중에 원웨이 상승을 보인다라든지 장중에 원웨이 하락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시황적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종목을 사더라도 최대한 종가 구간에 맞춰서 사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장중 내내 하루 종일 쉼없이 나올 때는 일반적인 수급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점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분명히 도움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어제는 우리나라가 휴장이었죠. 또 그제는 미국이 휴장이었고요. 약간 서로 간에 좀 시차가 다른 모습 속에서 휴장을 이어갔었는데, 일단 전일 우리나라 휴장일 때 미 증시는 장중 변동성은 약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JP모건 CEO의 발언,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 등등 말은 굉장히 무섭고 공포적으로 들렸지만은, 사실 지금 아직 우리가 숫자로 확인한 거는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무서울 뿐 시장에 그렇게 공포를 줄 만한 내용이지 않을 내용으로는 저는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조정은 단기적으로 단기 며칠 크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흔히 말하는 금융 투자의 이 단기성 썩은 물량이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도 시장이 좋다면은 분명히 더 좋은 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희망 속에서 오늘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삼성 한종희 부회장발 시장 주도 장세 속 금융투자의 단기 차익 매물에 따른 지수 하락이나 시장적으로나 크게 빠질 것은 없는 시장이다. 로봇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DDR5 관련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 정도로 시장 코멘트 드리도록 하죠. 오늘 시장 하락폭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는데요. 잠시만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견조한 모습이었는데, 코스피의 금융투자권에서 워낙에 대량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바람에 좀 많이 나왔죠. 그러한 대량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바람에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좀 더 안 좋은 흐름에서 마무리됐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1250원대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이 코스피 우량주 단에 수급을 움직였고, 최근에 연 이틀 강하게 들어왔던 이 금융투자 매물이 상당 부분 출회됐다라는 것은 단기성 매수 자금이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정도로 해석을 하며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기 흔히 말하는 썩은 물량이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도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또 다른 체력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꼭 오늘의 매도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네요.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오전에 반짝 오른 이후에 보면은 계단식 하락의 시장의 모습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계속 빠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종목을 단기 매매를 하려고 접근을 했다면 주도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는 재미없는 흐름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후장 이 상승으로 돌린 거는 중국 증시의 반등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미 증시 또한 오늘 밤에 그렇게 나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전일 국내 증시가 휴장인 사이 미 증시가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양적 긴축에 대한 JP모건 CEO의 코멘트,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장중 흔들리기는 했으나 단기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반전시킨 증시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 구간에서의 조정으로 보여지는 조정 성격의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지난 월화 구간에 들어왔던 금융투자 물량과 단기적인 이 선물 매도세로 인한 하락이 오후 2시까지 좀 이어지면서 지루한 장중 계단식 하락이 발생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의 썩은 물량이 오늘 나와주었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매도 국면을 이기고 반등을 해줄 수 있다면 지수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시장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주변 환경은 당연히 좋을 게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카페에서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 왜 시장 좋다라고 자꾸 말을 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네, 시장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을 떠나면 되는 거고, 시장이 좋다, 그래도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하면 시장에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금리는 상승하고 연준은 금리 인상에 더불어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국제유가의 지속되는 상승 속에 인플레이션은 뚝 떨어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또 급락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주식은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크며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판단 하에는 악재의 내성이 생겼고 추가적인 거시적 숫자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거시적 숫자 변화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급등과 소비의 급격한 침체를 말하는데,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면 작은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시장은 민감하게 상승으로 반등을 할 것이며 작은 소비의 증가에도 민감하게 상승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쭉 상승장으로 전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을 이끌 뭔가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뭔가가 뭐 대형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극대형주가 뭔가의 뭐 산업 트렌드를 바꿔가면서 쭉쭉 끌고 나가는 시장이 아주 베스트하고 나이스하는 시장인데, 그런 흐름을 지금 당장은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뭐 7월이 되고 8월이 됐을 때 다가오는 그동안에 올라와 있던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화의 가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구간에서 소비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이 구간,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하락장 속에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은 판단이며, 바닥이 어디냐 라는 것을 논하기보다는 지금 현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냐 아니냐,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 감소 이슈가 좀 있었죠. 5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의 주력 산업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도 지속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오늘 좀 받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 감소, 생산량 감소 등이 관련 밸류체인 종목군들에게는 오늘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IT 반도체, 삼성폰 밸류 애들이 오늘 조금 크게 빠지면서 지수를 밀고 간 모습이고요. 반면에 애플 밸류체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LG노텍, BH, 뭐 자화전자 등으로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대폰 관련해서는 이쪽, 그리고 삼성 관련 휴대폰은 폴더분으로 압축하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ISC가 오늘 신고가를 썼다시피 DDR5가 월등히 시장 대비에는 좋다라는 점, 관점 여전히 유지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하루만 놓고 본다면
6월 1일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의 M&A 이슈와 아리백 관련 발언 속에 장 초반은 아리백 관련 친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강세를 보였고요. 이후에는 M&A 이슈가 붙으면서 로봇 섹터가 초강세로 갔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지극히 잘 아시는 휴림 로봇 오늘 무려 8천억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말 그대로 오늘 시장을 리드했던 시장의 최고의 그냥 주도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 휴림 로봇은 매매를 단 한 차례로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뭐 타점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눈 딱 감고 봤어야 되는데 그만큼 오늘 수급과 뭐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봐야 됐는데 오늘 이 종목을 단 한 차례도 공략을 못했네요. 아주 강한 종목이었고요. 아주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늘 최고의 주도주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림 로봇을 오늘 공략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매매 오늘 굉장히 잘하신 거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림 PTS 여기도 감속기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사실 SPG만한 감속기 기업이 없는데 SPG는 못 가고 시가총액이 작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당기는 모습 속에 그냥 테마로 올라갔다 정도 보이고 삼성 스펙 사우는 이제 과거 메타버스로 불리면서 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삼성 자본으로 인한 상장 스펙이다 보니까 삼성의 M&A 이슈 비상장사를 합병시켜서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상을 보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과 곡물 섹터 곡물은 끝물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건은 지속해서 이슈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재건 잘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장 막판에 우크라이나 젤란스키와 푸틴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오면서 이쪽 섹터가 시간에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UAM 관련해서 정부에서 8월달 관련한 대책 11월 계획 발표를 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일단 좀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관련 종목군들 보면서 시장 바라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을 놓고 보면 이 구간에서 좁은 박스권을 저는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런 섹터들 이런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떨어져도 갭 메우기 성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냥 견조한 상태 유지 중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좀 보죠. OCI 오늘 뭐 약간의 조정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밀리면은 강하게 돌파한 구간에서의 눌림 기다리면서 코스피 우량주단 친환경 OCI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은 사실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하나솔루션은 오히려 이 적자가 확대될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5일선이 약간 깨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 그리고 현대에너솔루션 수급주 중에서는 현대에너솔루션이 가장 지금 강력하게 좀 올라가는 중소형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추세는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이 종목은요 움직임이 괴팍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한번 급락이 떨어졌을 때 노려보는 중소형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하나솔루션 우 등등은 좀 조정을 기다려보고 단기 과열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급락할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신성 ENG라든지 SDN이라든지 종목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공략할 포지션이 잘 나오지 않네요.
CS 베어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가장 셌던 거는 이 친환경 섹터에서는 CS 베어링이었는데, 일단 오늘 시가 베팅은 CS 베어링을 좀 했던 종목이고요. 과거 보면은 시가에 이런 악성 매물대를 갭으로 떼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잘 줬던 종목이라 시가에 들어가서 뭐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직전 고점 구간이라 어제 고점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가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한 4~5% 정도 구간이 되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또 급등을 하면서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딱 정확히 보면은 10분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는 눌림 없이 하락을 해서 요즘 시장의 약간의 특징이지 않나, 눌림을 전혀 주지 않고 바로 테마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시장의 약간 트렌드 아닌 트렌드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빨리 베어링 하나 종목을 좀 매매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봇 관련주를 좀 보면, 일단 휴림 로봇을 좀 보죠. 휴림 로봇 파동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막대한 세력의 자금이 들어왔고 갭을 만들고 이만한 파동을 만들고 좀 이렇게 해서 돌파가 나왔죠. 말 그대로 보면은 1, 2, 3, 4, 5파가 맞는데, 마지막 파동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대량으로 들어왔다. 그럼 내일장 프로그램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가장 아쉬운 자리가 이 자리죠. 어제 음봉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이 음봉 뒤에는 하락이 맞는데, 당연하게 하락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음봉 윗꼬리를 돌파했다라는 건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 돌파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자리 돌파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대응을 못한 게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돌파할 때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돌파 이후에 이 분까지 보고 눌릴 거로 생각하고 봤는데 전혀 눌리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이 이후에 이런 자리까지 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만 하고 좀 종목은 매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림 PMP, 우림 PTS 종목으로 일단은 뭐 짧은 수익을 좀 얻었고요. 상한가까지는 오후에 매매는 좀 하지 못했고, 이런 구간에서 돌파에 들어가서 짧게 매도를 하고 나오고, 이 이후에는 대응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로봇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던 시장 흐름이고요. 개인적으로 왜 이 종목은 못 봤냐면, 재료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 회사를 좀 잘 분석해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감속기가 꼭 로봇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풍력, 태양광, 뭐 각종 터빈 이쪽하고도 전부 다 연결을 지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재료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장중 상승을, 이 상한가를 만드는 모습도 좋았기 때문에 내일장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가가 높지 않거나 시가 오늘 상한가 아래로 좀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이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삼성 M&A 관련해서 오늘 너무 빨라 가지고 좀 늦게 좀 봤는데, 과거 저는 이게 단순하게 메타버스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에다가 오늘 재료를 삼성을 대놓고 넣었죠. 삼성이 M&A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상장사를 합병을 시키기 위해서 삼성의 자금으로 삼성 스펙 사호를 상장시켰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특징주가 좀 붙였는데요. 딱 봐도 매우 빠릅니다. 저도 굉장히 늦게 다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뉴스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미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늦게 봐서 이런 구간에서 좀 추격 매수죠. 추격 매수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 돌파, 그 다음에 상한가, 그 다음 밀렸을 때 이 윗꼬리 원저리에서 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높게 좀 봤고요. 연속성이 있으려면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더 터지던지 해야 될 건데, 이 재료가 강하게 터지려면 내일장 강하게 올라가는 거 혹은 지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상장할 때 엄청난 시세를 주고 오랜 기간 눌렸다가 다중바닥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다시 지금 돌파를 하고 시세를 전환시킬지 아니면 이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스펙이라는 게 시가총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올리려고 맘만 먹으면 또 급등을 시킬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자, 풍력 관련해서 대한전선 최근에 계속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종가 매수를 좀 해서 들고 왔는데 시가의 매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약간 시가에 좀 흔들려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본전 구간 약간 위에서 매도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눌림에 좀 들어가죠. 원하는 목표 구간 23,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전부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의 자리가 둘 중 하나겠죠. 이 구간을 돌파를 시도하기 위한 초석을 깔아 놓은 건지 아니면은 쌍봉을 그리고 마무리를 할 건지 아마 내일장에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한전선의 이 풍력 관련된 이 계약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저는 작용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일매일 거래대금이 2천억, 1,800억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활발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에서 조단위 거래대금이 나왔던 몇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고요. 이 자리가 바로 1조의 매물대가 있는 구간인데 이 1조를 뚫게 되면은 그만큼 강력한 상승도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이 1조에서 부딪히고 떨어지면은 시세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변곡점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구간이 뚫리면 위로 굉장히 열려 있고 뚫지 못한다면 여기서 시세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 삼아서 내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현대사료 곡물주가 한 차례 더 올랐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현대사료가 이 높은 구간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예 곡물주를 공략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사료도 마찬가지고요. 설거지 파동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되는 모습이고 대주산업도 마찬가지죠. 쓰리봉을 찍은 종목이 여기서 깨져버리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료는 조심해야 되고 매일같이 해인을 종가 베팅을 했었는데 오늘만 종가 매수를 좀 안 했네요. 그랬더니 일단 시간에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것 같고 해인 같은 경우에는 월봉 기준에서 내일자가 이 월봉의 이 신고가를 뚫는 구간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월봉에서 그래서 내일 시가에 매우 높게 뜨더라도 이런 구간이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가 갭매매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매우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만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나머지 지금 뭐 시간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뭐 다스코라든지 뭐 종목군들 관련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항상 대장주 위주로 보고 매매하는 게 가장 승률이 높은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장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